자, 용산 이전 때문에 윤 당선인 측이 해야 될 일이 산적입니다. 인수위 2달도 안 되는 시간에 엄청나게 할 일이 많습니다. 개혁과제와 청산과제로 이 차별화하는 부분 얼마나 이 각 분야별로 많이 쌓였겠습니까? 그런데 용산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완전히 그냥 일종의 제가 봤을 때는 늪에 빠져버렸다. 자, 이런 주제는 한번 늪에 빠지면 탈출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지속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나는 초장부터 내 스타일을 구기고 대통령 노릇 제대로 못 해먹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솔직히 국민에게 돌려준다 하지만은 국민 누구도 용산에 이전해라 그런 말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이 선거 때 공약하고 0.73%로 이기면 본인이 공약했던 말들이 국민과의 약속이고, 그래서 국민에게 돌려준다,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거 천만 위험한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선거 때 다 내질러 놓고 선거에 이기면 그 모든 것이 국민이 다 내 공약한 걸 보고 찍어줬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민은요, 공약한 내용에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의 정치적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뿐이에요. 공약 다 읽어보고 찍은 국민이 몇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자기가 공약에 이 말을 했다고, 그걸 자기가 당선이 됐다고, 이거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그리고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했을 때, 당사자인 국민들은 내가 그거 돌려달라고 한 것도 없고 돈이 많이 드네, 뭐 496억이라 하더만은 합창까지 옮기면 1200억 더 든다며 말라고 그렇게 무리해가 옮기냐. 일단 들어갔다가 보면서 옮기면 되지. 딴 사람은 그런다 해놓고는 못했다? 그럼 당신도 들어가서 살다가 옮기기 싫으면 안 옮기면 될 거 아니냐. 문이 안 옮긴다 했을 때 국민들이 광화문에 몰려 들어가지고 왜 광화문 시대를 연다 해놓고 광화문으로 안 옮겼냐. 그런 말한 사람도 없고 따진 사람도 하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의미한 일에 매몰되어서 이 아집을 부리다가 여기서 꺾이면 정권 시작하기 전에 맛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문이 오전에는 용산 이전에 협조 의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NSC 회의를 주재한 후에 급변했다.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NSC 회의를 했는데 이 점에 청와대에서는 문과 윤이 협력해야 된다는 협조파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순히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투쟁파,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 문가리가 투쟁파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런데 투쟁파에 힘을 실어준 근거가 된 것은 청와대가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찬반 의견이 비등했고,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불과 0.7로 졌고, 그리고 문가리 지지율도 42%고 이러니 국민 절반이 우리를 지지하는데 저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 자, 이런 논리에 의해서 뭉이 돌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좌우간 문은 지금 윤하고의 이 최근에 뭐 MB 사면을 둘러싸고 또 이재용 사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회동이 깨지고 또 2차 회동을 하려고 어제요, 이철이 장제원이가 이 회동을 다시 협의를 했는데 깨져 버렸다는 거예요. 장제원이는 집무실 이전 예비비를 의결해달라, 즉 496억을 국무회의에 문가리가 22일, 그러니까 오늘 국무회의에서 두들겨 달라 하니 이철이는 국무회의의 예비비 상정이 어렵다, 못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윤 측은 청와대가 국무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에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도 않고 문과 윤의 만남만 재촉했다. 그래서 회동 날짜를 확정짓지 못한 채 이철이와 장제원이가 헤어졌고, 이후에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용산 이전에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주요 정부직 인사에 대해서도 지금 합의가 안 됐다. 이겁니다. NSC에서 뭐
안보시설 이전 문제를 우려했다는데 여기에서 하나 좀 웃기는 게 있죠. 안보를 갖다가 빙자해서 딴 사람도 아니고 문가리가 용산 이전을 반대한다는 것도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문가리가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원래 양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지금 물러나는 문가리 입장에서야 얼마든지 고춧가루 뿌리고 젤을 뿌릴 수도 있죠. 자, 대선 직후부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대선 이전의 관계보다 상당히 악화되고 등을 돌리는 경향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그 부분은 대선 때 나타난 0.73%와 선관위의 행태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러고 지금 오늘 여론조사가 아침에 하나 발표됐습니다. 자, 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비관적이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오늘 MBN 보도를 보면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19, 20 이틀간 성인 1018명을 상대로 용산 이전에 대해서 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응답자 58.1%가 청와대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전에 찬성한다는 것은 33.1%밖에 안 됐어요. 잘 모른다가 8.7이었습니다. 자, 20대에서는 찬성 31.1, 반대 54.4. 30대에서 찬성 31.9, 반대 57.1로 2030에서도 지금 반대가 20% 정도 이상 높았고 40대에서는 반대가 65.9, 찬성한다가 27.9밖에 안 됐어요. 자, 50대도 반대가 68, 찬성이 26.8. 그러니까 50, 40, 30, 20이 다 반대하고 유일하게 60대 이상에서만 찬성한다가 40이 넘어서 찬성 42.5, 반대 49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의 이 압도적 지지층에서조차도 반대가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 30.2 찬성, 반대 62.1 더블 속과예요. 경기 인천 찬성 35, 반대 57. 대전, 충청, 세종 찬성 39, 반대 53.4. 호남 찬성 8, 반대 83.7. 대구, 경부 찬성 43.8, 반대 43.8. 동률이에요. 정권의 텃밭에서 동률이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찬성 37.8, 반대 51.7. 강원, 제주에서는 찬성 34.4, 반대 57.5였습니다. 자, 보수 가운데에서는 60.9가 찬성을 했고 반대가 30.5고 진보에서는 반대가 86.3, 찬성 8.3, 중도에서는 59.7이 반대 28.5가 찬성이다. 동당 지지자는 63.6%가 찬성이고 25.4%가 반대. 거수기당 지지자는 95.1%가 반대 2.6%만 찬성이라고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여론이 상당히 그럴싸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여론은 시간이 가면 윤한테 유리해지느냐 불리해지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윤에게 불리해질 겁니다. 지금 더블 스코어 약간 안 되고 있는데 좀 있으면 더블 스코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윤은 여론도 좋지 않고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은 국민이 윤이 용산으로 굳이 옮길 필요 없이 청와대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끝까지 간다. 그래서 늦더라도 용산은 간다. 라고 말을 하며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 그러면서 통이동에서 근무하겠다. 그러면 관저는 어째요? 서초동에 아크로 주상복합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5월 10일 날 무조건 청와대를 개방한다. 아니 개방을 하더라도 안에 공사를 하고 개방을 해야지 5월 10일 날 0시로 개방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용산을 못 가게 하면 통이동에 그대로 있겠다. 자, 대통령 된다는 사람이 말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청와대가 노리는 게 뭔가가 감이 안 와요? 청와대가 노리는 거는 이 문제는 여론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우리가 유리하다.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윤이 흙탕물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윤을 길을 꺾고 또 더 나아가서 초장에 완전히 힘을 빼버리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겠다. 자, 이게 지금 청와대의 의도입니다.
그럼 윤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은 용산은 솔직히 국민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살든 아무 관계도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열과 같이 환영을 하고 청와대에 꼭 가고 싶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윤 보고 용산 이전 찬성한다고 말한 사람도 윤한테 그냥 힘 실어준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 윤 보고 찬성했다고 정말 이 청와대를 개방을 해야 될 본인의 의견이 형성되어서 찬성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일종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늪에 빠졌고 이 여론은 이걸 가지고 계속 몰고 가면 몰고 갈수록, 이걸 밀어붙이면 밀어붙일수록 윤이 더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정권 초창기에 해야 될 많은 개혁 과제들이나 또 청산 과제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인수위 자체가 용산 이전으로 같이 늪으로 다 통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논란이 일주일만 더 지속해 가면 아마 윤은 대중들의 이 아주 싸늘한 시선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가리가 안보를 핑계로 안 해주겠다라고 한 부분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좌파들은 생태적으로 뭐가 승부의 포인트라는 걸 압니다. 여론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 승부의 포인트. 그래서 비등만 해도 자기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붙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등한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깝게 불리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싸워도 물러가는 문가리 입장에서야 이제 지지율이 무슨 필요가 있고 뭐 흠날 게 있어요. 그래서 문가리는 어쨌든 윤한테 기대했던 자기의 기준 스탠다드가 있었고, 윤이 당선이 되면서 그 스탠다드에서 벗어나니까 윤에 대해서 뭔가 계속 길을 들이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맞단계 뭘 가지고 시비를 걸까가 잡기가 어려웠는데, 용산 이전이라는 부분이 딱 걸리고 여론이 이 부분에 좋지 않게 흘러가니까 이걸 잽싸게 그 균열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대립하는 모양새를 띠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안보 운운하는 문의 말이 우리를 웃기고 있지만, 그런 거를 넘어서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윤은 이거 오래 끌고 가면 완전히 돈바가지를 본인이 독박으로 다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알아야 될 거예요. 국민들은 윤석열 당선인을 MB나 박근혜 전 대통령들보다는 잘하라고 뽑아줬습니다. 자, 보수가 9년을 집권하고 끝이 황당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좌파 5년에 나라를 거의 말아먹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